자, 미술 감상 비평. 오늘 시간에는 미술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미술과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술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술 작품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의 원리와 특징을 탐구해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작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작품의 작가는 온도와 습도, 빛을 아주 정교하게 조정하여 인공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진으로 남겼네요. 이렇듯 과학을 통해 미술을 확장한 인간의 사고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재료와 방법을 통해 표현 영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또 미술로 인해 과학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술과 과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밀데, 네덜란드 작가입니다. 스밀데는 안개를 뿜어내는 포그 머신을 활용하여 몇 초간 실내에 인공 구름을 만들고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특히 실내나 실외 공간에서 구름이나 무지개 같은 기상현상을 자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 왔는데요. 먼저 적절한 공간을 택하여 습도와 온도를 세밀히 조절한 다음 포그 머신을 활용하여 증기를 분출하고 일시적으로 구름을 자아내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그가 만들어낸 구름은 생동감과 변화의 가능성, 일시적인 것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법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 작품은 생명체를 표현 매체로 삼은 바이오 아트 작품입니다. 해파리 유전자를 이식받은 토끼에 자외선 조명을 비추면 이렇듯 형광 초록색을 발합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살아있는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한 첫 사례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가 카츠는 가축을 길들이고 변형시켜온 사육의 오랜 역사를 유전자 변형의 관점에서 보았고 유전자 이식을 통해 자신 역시 그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유전자 이식 예술은 단순히 기존에 없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유전자 변형을 거친 생명체와 인간이 맺는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사육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축 또는 애완동물과 형성해온 관계를 유전자 변형 생물에 그대로 투영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카츠의 버니는 유전자 변형 토끼입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한 실험실에서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토끼 배아에 주입된 유전자는 자외선 밑에서 초록색 형광빛을 발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 강력한 형광색 빛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유전자와 세포, 체내 단백질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물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록색 빛을 내는 이 기괴한 생명체에 대한 세상 관심은 대단했는데 당시 뉴욕타임즈, 르몽드, 슈피겔, BBC 라디오 같은 유력 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덕분에 카체 유전자의식 동물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끼가 되었답니다. 이 작품은 소리라는 물리적 현상을 시각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와프너라는 작가가 제작한 작품인데요. 작품 제목은 세계춤. 스피커 위에 필름을 설치하고 색색의 수정 조각들을 깐 다음 음파의 크기에 따라 진동하는 모습을 특수 카메라에 담아 출력하였습니다. 와프너는 스위스의 현대 미술가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 자연과학의 법칙이 엄연히 작용하는 현상의 일순간을 촬영하여 마법 같은 장면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미술 작업을 시각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사진, 영화, 설치 등을 통해 자연의 과학의 비가시적인 효과와 시간의 속성을 시각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몰두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미언 허스트의 시리즈 작품을 보게 될 건데요. 이 작품은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에선 일어날 수 없는 물리적인 죽음, 시적이며 난해한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작품의 웅장한 규모는 존재의 유한성과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끈다고 합니다.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백혈병 세포 조직 이미지를 출력해서 색을 입힌 후에 깨진 유리, 면도날 등과 함께 배치하여 바니타스라는 주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허스트는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대학 시절 인체 해부 드로잉 경험과 전문가 수준의 해부학, 병리학, 생물학 지식들은 작품의 풍부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교보다 기획을 중시하면서 제작을 조수의 몫으로 돌리고는 자신의 작업실에 과학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스트는 현대미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 개념을 제시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약 1만 년 전에 멸종한 맘모스 뼈를 활용하여 삶과 죽음, 신화와 역사, 과학이 만나는 장을 구현해 보았답니다. 영국의 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는 논쟁적인 작품으로 유명해졌으며 일종의 놀이와 같은 스핀 아트도 그 중에 하나랍니다. 허스트는 뛰어난 자기 홍보 능력, 기업가적인 수완으로 1990년대 말 이후 나타난 영국의 젊은 미술가들의 대표 작가로 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가 화단에 반향을 일으킨 첫 번째 작품 천년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두 개의 커다란 유리캐비넷 안에 죽은 송아지 머리와 구더기가 있고 구더기에서 생긴 파리들이 썩은 송아지의 머리를 먹다가 전기 살충기에 맞아 죽는 작업입니다. 작가는 일찍부터 죽음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어 죽은 동물이나 어류를
원료로 하여 죽음에 대하여 성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죽음을 다룬 작품 외에 다양한 색상의 점들로 구성된 회화 작품과 디자인 작품을 하였고요. 학습용 해부학 모델을 확대한 찬가를 발표해 해부학 모형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표절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를 계기로 차용에 대한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해골의 다이아몬드를 박은 이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컬렉터 찰스 사치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으나 나중에 사치의 후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품을 다시 사들였고 베이컨 등 다른 작가의 유명 작품을 구입해 개인 컬렉션을 만들기도 하였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